자, 방금 차트 종류를 바꾸면 설명드렸죠. 자, 보조축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가 세로 갑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열, 꺾은 차트가 있는 이 계열은 이 축에 있는 값을 따릅니다. 그 다음 이 파란색 생산가 계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자, 화면 잠깐 보시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했을 때,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너무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두 값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 두 개의 계열이 똑같은 이렇게 값축을 쓰니까 그렇죠.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값이 달라야 돼. 스케일이, 척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선택이 쉬운 이부터 할게요. 이 녀석은, 자, 이 녀석에 대한 이제 축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꾸미는 작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열어서 가면, 여기 보조축 보이세요? 기본 세로축의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야 서로 다르니까 구분하기가 좀 쉬워.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데 수월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계열은 왼쪽에 있는 이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따르겠다.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쓰시. 자, 작업장이 열렸어요. 자, 열렸으면, 자, 여기 기본 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계열은 보조축을 따르겠다. 이렇게 축이 하나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로 갑축, 응? 세로 갑축. 그 다음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보조 세로 갑축. 확인되셨어요? 이런 용어, 구성요소, 추가된 구성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물론 이 보조 세로 갑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세로 갑축은 이제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파란색 마크 생산가 계열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하시면 아까 차트 종류 변경에 콤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차트 종류가 여러 개이다. 그때 여기 보조축 보이세요? 네?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해서 결과 확인해 보세요. 됐죠? 체크해 두시고 나가겠습니다. 보조축. 자, 선 선택. 선이 있는 계열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뭐죠? 꺾은 선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저처럼 꺾은 선이 있으신 분들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확인. 자, 지금부터 제가 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하시면 이게 계열 선택입니다. 그 다음,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짧은 막대인 요 한 부분만 선택됩니다. 이걸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목록상에는 없었는데 차트 목록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계열 생산가 요소 나 공유로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건선일 때는 어떻게 계열을 선택하냐면 선 위에다가 아니면 표식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합니다. 그럼 이게 계열 선택입니다. 끝건선에. 그리고 가장 높은 요 부분을 많이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포인트를 표식에다 맞춥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게 데이터 요소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거? 데이터 요소. 자, 다른 곳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고요. 자, 계열 선택.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목록에서. 판매가 계열 선택.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 저 따라오세요.
요거 할 겁니다. 쭉 따라오세요. 자, 계열 옵션, 테두리 및 선. 자, 여기에는, 이 테두리에는 지금 선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계열에. 그 다음에 점이 찍혀 있는 아까 그게 그냥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표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선부터 갈게요. 그래서 선너비 아까 조정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거. 뭐 값 조절 단수 이용하시는 직접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다는 거예요. 너무 두껍네요. 한 2.5 정도 하고 나가죠.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완만한 선. 옵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표시과 표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직선으로 연결했잖아요. 이걸 곡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냐면 위로 올라갈게요. 자, 방금 선에 대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 표식이라는 녀석도 있잖아요. 항목이. 표식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은 뭐라고요? 초록 색깔? 선택 항목은 초록 색깔? 자, 그래서 표식 옵션. 지금 표식이 어떤 형태냐면 동그라미 형태거든요. 요걸 바꾸고 싶습니다. 기본 제공에. 표식 옵션이 기본 제공에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을 쓰고 싶습니다. 사이즈가 좀 적네요. 사이즈 좀 키울게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도 쓰고 싶은데. 삼각형. 본인 마음대로. 뭐 다이아몬드 쓰고 싶은데. 다이아몬드. 그리고 작업창은 이 작업창은 서식 작업창이란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저는 화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간혹 이제 막대형이 많이 나오고 끝선도 많이 나오는데 간혹 이제 나오는 게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형의 차트의 특징을 설명드렸죠. 내가 이만큼을 선택을 하든 저만큼을 선택을 하든 아까 뭐라고 해요, 특징이. 자, 저 따라오세요. 이만큼 선택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자, 삽입의 차트. 뭐 3차원, 보기 좋게 3차원 원형 할까요? 3차원 원형. 이렇게. 하시면 한 개 계열밖에 안 보여줍니다. 한 개 계열밖에. 자, 그 다음, 뭐, 그 차트를 만드는 건, 뭐, 조정하는 건,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어떤 게 되든. 쭉 훑어보시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이고, 선들의 모음이 계열이라면, 끝끝선에서, 막대형에서. 에? 그러면 원형의 계열은 뭐가 될까요? 막대들의 모음이 계열, 선들의 모음이 계열이라면 원형에서는 무슨 모음이 계열이 될까요? 이런 조각들의 모음이 계열. 그러니까 아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하면 이렇게 조각들이 나서 이게 계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첫째 조각이라고 하는 건 요겁이라고. 요 짙은 파란 색깔. 요 부분을 첫째 조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쓰시고. 이게 귀찮으시지 싫으시면 뭐 여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둘 다 알아야 되니까 쓰시고. 창을 여시고. 첫째 조각의 각 보이세요? 값 조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짙은 파란 색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0에다 맞추시고 다시. 쪼개지는 원형은 우리가 뭐 피자 사면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다 조각을 내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클릭. 자, 요거 확인했으면 다시 줄일까요? 0으로. 자, 그 다음. 그러면 조각들의 모음이 원형의 계열이라면 이것도 이 부분 가장 큰 조각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아까 일부분 데이터 요소라고 했던 것처럼 클릭 하면 요것만 선택됩니다. 그러면 쪼개진 요소라고 이름이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쪼개진 요소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 녀석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저 녀석만. 요렇게. 아까는 조각이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쪼개지는 거고. 지금은 선택되어 있는 항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자, 작업창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개체를 지우는 건, 뭐 선택, 지우는 건 딜리트. 지울게요. 자, 다시 혼합 끝간 선형과
막대가 있는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데 종류가 두 개 이상 있는 거예요. 혼합형 차트에 선택하시고 그러면 설명들 좀 더돼가는 건지 이게 우리 교재보다 실제 나왔던 문제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세로축, 갑축 여기죠. 자, 뭐 차트 영역 선택, 서식의 기본 세로 갑축,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이쁘게 꾸미고 싶다.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자, 최대값. 자,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경계 최소, 최소값, 경계 최대, 최대값.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값을 내가 1000이라고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엔터 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또 바꿔보죠. 경계 최대. 1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밑에 단위 주 단위라고 해석하고요. 그러면 1000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화면 보실래요? 요게 세로축에 있는 값들을 간격을 보시면 얼마죠? 1000 간격이죠. 그게 주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단위. 이 주 단위에 나와 있는 선을 뭘 한다고요? 주눈금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여기 세로 갑축 주눈금선 얘기 해석하는 선. 이거 그렇게 연결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2천. 그리고 자, 다시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값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설정 눌러보실래요? 다시 설정. 최대값도 원래 있던 만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설정. 다시 설정. 자, 그 다음 가로축 교차라고 하는 건 자, 이게 가로 항목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그럼 요 전체가. 실제 가로축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요 항목축에 여기 회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요게 실제 가로축 부분입니다. 실제 가로축 부분. 그럼 이게 세로축과 어디에 교차가 돼 있죠? 잠깐만요. 이 혹시 대시가 뭘 의미하죠, 요거? 세로축, 갑축에 있는 요 대시가 뭘 의미하죠? 응? 회계 표시 형식에서 0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대시로 한다. 대시로. 자, 그래서 요거 0입니다. 0. 0 값입니다. 0 값, 숫자 값으로 0 값. 그러면 자동으로 교차되어 있다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값이냐면 요 값입니다. 최소값에 자동으로 맞춰져 있다. 그럼 내가 이 가로축도 임의의 값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500 정도로 바꿔볼게요. 위치값을.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이제 100 정도. 자, 확인하셨으면 축의 최대값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세로축은 변화가 죄송합니다. 자, 축의 최대값 한번 수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로축에 있는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위로. 그러면 자동 하시면 다시 기본값 상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표시 단위. 표시 단위. 자, 표시 단위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아닌, 표시 형식과 조금,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표시 형식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그냥 여기 단위, 즉, 여기 전체를 보고 있으면 공 3개는 떼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걸 떼버리고 싶다는 거죠. 값에다. 그럼 100단위로 나타내고, 그럼 공을 떼버리는데 100단위로. 그러면 2개 떼버리고 남겠죠. 그럼 여기에 10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일의 이분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단일의 이분이라는 구성 요소.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 바뀌죠.
모양새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다시 원상복 합시다, 옥상.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이게, 아까 가로축 교차에 축의 최대값의 가로축을 교차시키겠다라는 그 내용하고, 값을 거꾸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하시면, 뭔 차이점 있죠? 이번에는 이 축이 바뀌고, 세로축의 값이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값을 거꾸로 쓰. 지금 세로축에 대한 걸 하고 있잖아요. 세로축이 뒤집어진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떨 때 효과적이냐면 마이너스 값일 때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뭐, 표시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주절주절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잠깐 체크만 할게요. 표시 형식도 간혹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물로 20년 동안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나와서. 자, 표시 형식 클릭하시면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뭐, 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에,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보조 세로, 열어두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조 세로축 값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열어두시면, 작업선에 열어두시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조정하는 거, 최소값 조정하는 거, 주 단위 조정하는 거, 여기. 이게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뭐, 특별히 조정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자, 닫고요. 작업상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미의,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막대. 자, 한 번 선택하면 계열 선택. 한 번 더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 선택. 여기에 뭐 채우기 색깔을 바꾸세요. 그럼 여기 가서 바꾸면 되겠죠. 이 항목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만약 서식대 상자를 열어서 작업을 한다면,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서식 작업이고,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야 돼요. 채우기에 가고 펼쳐서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특정 색깔을 선택한 거 있죠. 요 용어 한번 읽어보세요. 단색이라 그럽니다. 단색.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이 색깔, 단색이라 그럽니다. 단색 채우기. 그 다음, 임의의 공간을, 차트상의 임의의 공간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할까요? 하고, 저 따라옵니다.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숫자 데이터들 있죠. 디자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되어 있는 항목, 차트 영역 항목에 표시. 그러면 뭐 가운데 표시 이렇게 하죠. 전체 항목에 다 나타나죠. 차트 영역을 선택했으니까. 자, 요게 데이터 화면 보세요. 요게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블.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없음하면 사라지겠죠. 자, 이건 차트 전체 레이블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꺾어선형 차트 선택할게요. 요건 선을 선택하시거나 표식을 선택하시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표식의 위쪽 있나? 위쪽 뭐 이렇게. 그리고 요런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뭐 서식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에 나타나는 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숫자 값입니다. 일단 기본. 근데 그 외에 다른 값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계열 이름을 나타내요. 항목 이름을 나타내요. 숫자 값을 나타내는 게 기본 값이고. 그 다음에 범례 표지라고 하는 건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계열 색깔, 범례 표지, 이렇게. 요 범례 보인 요 형태, 요게 범례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기호, 각각의 내용물들을 구분할 때 심표를 쓸 거냐, 세미콜론을 쓸 거냐 확인하세요. 클릭만 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쓸 것이냐, 줄바꿈, 공백을 쓸 것이냐.
그럼 레이블의 위치도 여기서 바꿀 수 있죠. 아까 저기 차트 요소 추가 말고 여기서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닫으면 되겠죠. 자, 필요 없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딜리트 키나 삭제. 요거 미니도 온몸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삭제. 자, 그 다음 레이블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요 녀석한테만 하고 싶습니다. 노란색이 맞대.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하면 계열 선택.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데이터 요소 선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선택되는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숫자,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표시하겠다. 필요하다면 더 다른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다. 뭐 데이터 설명선, 뭐 이렇게. 설명선이라는 용어는 이제 보통 우리 만화책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는 말풍선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선택, 레이블, 이렇게 한 개에 대한 레이블. 딜리트 키 이용하셔도 돼요.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 이제, 어, 차트 제목. 또 구성요소입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 사라져 버렸네. 자, 차트 제목. 가운데 맞춰 표시. 보기 싫네요. 이렇게 두니까. 없삼. 여기, 구성요소 없애는 방법 여기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요소 추가해. 실제 시험에는 요즘은 무조건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에 나타납니다. 무조건 차트 위입니다. 자, 차트에 이제 자, 차트의 제목, 즉, 실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싶거든요. 텍스트를 편집하고 싶다. 엔터. 아까 도형 편집하듯이. 그리고, 뭐, 이 분석. 이렇게 하죠. 엔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빠져나갈 때 ESC키, 텍스트 편집하기 빠져나간다. 그 다음, 뭐, 요거 나중에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셀 주소를 참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여기 타이핑 치는 거 대신에.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작업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글꼴 크기, 서식 꾸미는 건, 글꼴 서식 꾸미는 건 여기서 할게요. 시험 준비. 글꼴 색, 굵게. 이렇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서식의 차트 제목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쓰겠다. 작업창에서 하셔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그러면 또 제목이 뭐가 있냐면 축제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축제목.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그러면 축제목이죠. 축제목이라는 일단 기본 가로 축제목, 기본 세로 축제목, 그다음에 보조 세로 축제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로 제목. 여기는 마찬가지로 엔터 쳐서 이렇게 모델명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제목, 기본 세로. 그럼 왼쪽 편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그러면 자 잠깐만요 이제 타이핑 쳐서 엔터 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자, 실선입니다. 실선 상태에서 어디 가냐면 수식 입력줄에 컷은 없습니다. 클릭. 그리고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려면 참조죠. 그럼 수식이죠. 이 꼴이 필요하고요. 생산값. 이렇게 셀 주소 직접 클릭.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이 녀석의 방향을 모델명처럼 차트 제목처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홈, 맞춤, 텍스트 방향. 여기에 이 초록 색깔을 체크해제하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또 제목을 달 수 있는 게 보조 세로축 제목에 제목을 달 수 있겠네요, 여기. 그러면 디자인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을 작성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쓰는 경우. 그러려면 구성요소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걸 판매가 그리고 엔터. 텍스트의 방향을 조정하고 싶다. 홈 탭에 여기 이 초록 색깔의 기능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기본 값인 가로 방향으로 나타난다. 됐죠? 자, 범례라는 구성요소 선택, 서식의 범례. 뭐 글꼴이랑 글꼴 크기는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글꼴 이름이나 글꼴 크기 확인만 할게요. 그다음에 도형 스타일,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얘기도 했죠. 도형 스타일. 위치 조정은, 자, 이것도 구성 요소잖아요. 그럼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라는 것도 있죠. 없음. 그럼 사라지겠죠. 그냥 범례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오른쪽에, 위쪽에, 왼쪽에, 아래쪽에, 뭐 이렇게 나타나겠다, 위치. 물론, 서식창에 차 범례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 작업 클릭을 해서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표시하시면 범례 옵션, 범례 옵션, 범례 옵션에 가시면 범례 위치를 이렇게 조정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서식 작업창 닫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그림 영역. 이거 계열이 표시된 뒷배경. 그림 영역. 채우기 색깔. 여기서 하시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림 영역 서식.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채우기 및 선.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했습니다. 색깔 채우는 거 단색 채우기. 단색깔로 채우겠다. 이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주 눈금선. 중금선 이야기했죠? 주 단위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색 선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게 뭐라고요? 눈금선. 기본 주 눈금선. 방향은 가로 방향, 축은 세로축. 클릭하면 사라지겠죠. 초록 색깔이니까. 나타내어라 그러면. 기본 가로 주 눈금선, 세로축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또 어떤 뭐가 있죠? 눈금선에 세로주 눈금선, 이건 가로축에 대해서. 가로 항목축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성요소 중에 데이터표라는 구성요소도 있거든요. 데이터표. 이 데이터표라고 하는 건 그냥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일목요연 표를 만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되는 거. 범례 표지 없음 하면 여기 우리가 일반적인 표이라고 하는 거. 범례 표지란 아까 네이블 할 때 나왔죠, 용어가. 범례 자 없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범례 표지를 나타내고 싶다. 데이터표에. 그럼 범례 표지 아까 이 색깔 부분을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게 범례 표지 포함이고요. 자, 지우는 거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이렇게 선택.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메뉴를 이용한다. 자, 다 됐습니다. 자, 3차원 해제는 3차원일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어디에 있는 기능이냐면 차트 영역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차트 영역.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서식 작업창을 여시면 여기 효과 3차원 효과라고 합니다. 3차원 효과. 그리고 3차원 서식. 잠깐만요. 어? 잠깐만, 제가 잘못 왔나 본데.
이게 왜 이래? 죄송합니다. 마음이 되게 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3차원 효과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차트가 평면이 아니고요. 3차원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차트 종류 바꿀게요.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지금은 선택 항목이 계열이 아닙니다. 예? 차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열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세로 막대형의 3차원 묶은 세로 막대. 그리고 기본값 쓸게요. 뭐 조금 바뀌었긴 했는데. 자, 어찌됐든. 자, 3차원 회전. 차트 영역 선택,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차트 옵션 아래의 효과, 그리고 3차원 회전, 3차원 회전, 클릭. 그리고 X축값 돌려보시고요. Y축값 돌려보시고, 원근감도 설정해보시고, 됐죠? 그리고 본인이 느껴보시고, 자, 닫겠습니다. 자, 차트 스타일, 차트 전체에 대한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전체에 대한 모양새니까.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자, 여기 있는 거. 자, 자세히 단추로 목록을 펼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 화면 보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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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또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 전체에 대한 색깔 변경하고 싶다. 색깔. 전체에 대한.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색일, 색이, 색삼이라고 이렇게. 색이, 색삼. 뭐 이런 식으로.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죠. 그 다음. 그 왼쪽 편에 보시면 색 변경은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건 차트 레이아웃에서 방금 구성요소 종류 배우셨잖아요. 그 구성요소 녀석들의 조합입니다. 뭐 레이아웃 1 형태로 쓰겠다. 레이아웃 5 형태로 쓰겠다. 아까 구성요소의 조합, 뭐 아니면 9 형태로 쓰겠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하는 요령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기획 양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색깔 바꾸세요 이런 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까 좀 최대값, 최소가, 뭐 값을 거꾸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좀 어려운 용어들은 다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해당 옵션에 가면 어려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옵션 용어들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접근하시고 그거 없으면 다른 데 찾아보셔야겠죠. 일단은. 자, 그거 하나. 그 이제 시험에서 요령.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여기 안에 있고 되게 쉬운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만 경험해보면 대충 어디쯤 있는지 다 알만한 내용인데 수시간 전혀 상황이 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익혀두셔야 될 게 방금 하셨던 디자인 탭에 자, 차트 스타일이라는 기능은 디자인 탭밖에 없습니다.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색 변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성요소 추가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됩니다. 차트 구성요소 추가 여기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식에 가면 자 도형 스타일 적용하라고 나오거든요. 도형 스타일도 무조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형 스타일. 뭐 그렇게 익혀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하게 좀 길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살펴봤기 때문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마찬가지 실습할 시간 드릴 겁니다.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지. 내용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예제는 아니지만. 자, 기타 작업 이 파일이시고, 열기. 교재 199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차트 1시트의 차트를 질서상에 따라 아래 그림과 수정하세요. 자, 문제는 수정하는 게 문제가 나오지 만드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차트 개체를 클릭을 해서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만 수정이 됩니다. 자, 여기 준비하시고, 자, 밑에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며 신규로 차트를 0점씩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저도 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유추해 보건데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뭐 지우라 그래, 삭제하라 그랬는데 잘못해서 차트를 날려버렸나 보죠. 제가 생각한데. 그래서 차트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면 0점 처리된답니다. 근데 새로 만든다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분은 떨어져야 됩니다. 왜? 아니, 컴퓨터를 배우면서 어떻게 명령 취소라는 기능을 모를 수가 있냐고.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거죠. 그럼 앞에 내렸던 명령 취소하면 다시 이거 살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애우라고 했고, 몇 번 또 수업 중에 사용도 해보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우리는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차트를 다시 만든다고 해서 신규로 만드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여러분 따라주면 제 화면만 보세요. 자, 제가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할게요. 이게 보이세요? 이름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삽입을 할게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삽입이 되면 이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삽입할 때 번호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3, 4, 5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차트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고유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문제 주어진 차트를 이용했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Z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데이터 범위 수정이요. 그러면 접근하는 시각은 일단 뭐 GDI의 데이터 선택, 근본적으로 얘기죠. 그리고 별정 통신 서비스 제거. 이렇게. 그리고 확인.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그림 보고. 자, 그 다음. 자, 실행 취소할게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정 통신 서비스가 요구잖아요. 응? 그럼 별정 통신 서비스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선택.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지우면 되죠. 딜리트 키 해도 되죠.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2번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형 변경하시오. 이건 특정 계열이 아니고요. 차트 전체의 부분입니다. 차트 영역 선택,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에 누적 세로 막대형. 이름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하위 목록은 기본값을 사용하시고 여기 이거 그리고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 자, 차트 구성 요추가 여기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 위치는 차트 위라는 표현이 문제에 있었네요. 클릭.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그림을 보셔야죠.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 엔터 쳐서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입니다. 엔터. 정보통신, 오타 조심. 서비스별 잠깐 띄우고 세부 인력 빠져나갈 때 ES 시키.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ES 시키. 됐죠? 자, 4번.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서 적어요. 자, 그러면 대상이 잘 들으세요. 기간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계열부터 일단 선택. 뭐 어떻게 하든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2019년 요소 요거죠, 요거. 그럼 요 막대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막대 하나만.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고 한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거 방법밖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요소가 선택이 되어져 있죠. 2019년도 요소라고. 예? 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디자인 탭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니까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뭐로 하죠? 뭐로 하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 위치는 가운데. 예, 차트 종류에 따라 이제 위치 값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요. 이 녀석이 레이블에서 나타내주는 내용물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라고. 값. 그래서 문제에 레이블 값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도 기본값 값입니다. 값. 이렇게 숫자 값. 자, 다섯 번째.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설정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임의의 계열을 하나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열었어요. 옵션에 가면 있다. 보이세요? 옵션에 가면 있다. 계열 겹치기. 자, 이거 누적형입니다. 자, 누적형이니까 이게 겹치는 정도가 지금 다 들어맞잖아요. 누적이니까. 100%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걸 0으로 50 정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반 정도 겹치겠죠. 엔터. 요렇게. 0이면 겹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0 엔터. 지금 0입니다. 0. 그 다음에 너비. 자, 너비는 요 묶음과 묶음 사이 요 흰색 공간 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도 직접 입력해서 제로, 엔터.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꼭 값들을 조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그림. 차트도 그림과 같이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건 뭐? 그림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차트 문제도. 그림을 준다는 겁니다. 3번 문제에 아까 그림과 같이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요런 그림을 줍니다. 자, 5번. 전체계, 하시죠. 맨 마지막 부분에 범례는 아래쪽 표시하시오.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되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아래쪽.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 이용하시면 되죠. 어떻게? 범례라는 구성 요소 선택해서. 선택 영역 쓰시게. 아까 위치를 범례 옵션, 범례 옵션, 위치 조정. 이렇게 또 하셔도 되겠죠. 저장! 차트 2로 가겠습니다. 교재 202페이지. 차트는, 자, 거기, 맨 위에부터 읽어 나갈게요. 차트 2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자,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됩니다. 이건 컨트롤 Z라는 키를 이용하시면 이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제 판단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 1번. 학계 계열이 적어도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요건 어떻게 시각 접근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학계 계열 선택,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딜트 키를 누르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삭제.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 죄송합니다.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앞에 문제는 제가
리본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마우스 바로 가기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이건 계열이 아니죠. 누적 가로막대형 중에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하기.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어 있는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자, 이번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커서 넣으시고 가져와야 된다. 참조, 수식입니다. 이 꽃. 그리고 A1 셀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엔터. 4번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자, 근로장학 계열은 회색 계열입니다. 막대.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는 여기서밖에 레이블이랑 구성요소 추가는 여기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차트 영역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요것만 자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하시고요. 요것만 설정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테두리 스타일 너비 값 직접 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나 옵션 값 리본 메뉴상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을 클릭해서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차트 옵션 요건 테두리 및 선 작업이고 죄송합니다. 순서를 갈게요. 그림자는 효과입니다. 효과.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자 효과 클릭 초록 색깔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미리 설정에 그림자 목록 보이세요? 단축 클릭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안쪽 가운데니까 안쪽 영역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요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윤곽선, 선 같은 표현이고 스타일 늪이 2포인트. 2포인트 맞추시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다면 엔터 치시고 둥근 모서리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라운딩. 끝. 저장. 죄송합니다. 이 차트 3까지 마무리하고 싶시다. 조금 템포를 늦출 테니까 잘 되시면 먼저 가시고요. 자, 시트 옮기시고 차트 3, 교재 206페이지. 자, 차트 3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수정하시오. 자, 요 표현 보셨으면 차트를 선택해서 차트 자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을 화면에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차트는 반드시 문제지역을 차트를 사용하면 신규 차트는 0점이 된다. 차트가 지워지거나 구성 요소가 지워지면 컨트롤 Z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되살리면 된다. 자, 1번.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 데이터 범위를 줘.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삭제가 아니라 추가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이게 근본이죠. 그럼 여기 가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열을. 예? 여기서. 잠깐만요. 하자. 자, 계열 추가. 그리고 이름은 뭐 수익. 참조. 예. 그럼 계열 값은 구조가 같게끔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수익 계열이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죠? 지울게요. 제거, 수익 제거.
자, 이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죠.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가장 쉬운 방법은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실선 모양이 있으면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그냥 실선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그럼 끝.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까 근본 데이터 선택 창에 가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고. 자, 2번.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보조축, 보조 세로축의 값축을 최대값 20만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럼 보조축을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전에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죠. 이번엔 계열입니다. 수익 계열 선택. 뭐 어떻게 선택하시는 건 알아서 하세요. 뭐 여기서 하시다. 여기서 하시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 메뉴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디자인 탭에 선택 항목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을 이용하시든. 그리고 콤보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콤보. 그러면 수익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 선택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마세요. 대충 이쯤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름 확인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변경한 후 보조축 설정은 여기 바로 있네요. 이 계열은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쓰겠다. 그걸 보조축이라고, 보조세로 값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쓰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타나네요. 화면에. 보조축. 그럼 나가야죠. 일단 확인. 그럼 지정된 보조축에 대해서 최대값을 22만으로 맞춰라.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보조세로 값축인가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꾸미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용어는 옵션에 가면 일단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경계 최대 값을 수정한다. 22만이 아니고 20만이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엔터. 수익 계열에서 023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죠. 이건 수익 계열 꺾은 선이잖아요. 그럼 선을 클릭하시거나 표식을 클릭하시거나 해서 계열 선택.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시든지. 데이터 레이블 각 표식의 레이블의 위치는 이쪽으로. 자, 데이터 레이블이랑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일단 데이터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문제에서 위쪽이라고 그래야 돼요. 위쪽. 이건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세로 갑축 제목은 가로 제목을 추가해 그림과 심의하시오. 자, 세로 갑축 제목. 자,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세로 갑축이 있으니까 기본 세로 갑축입니다. 이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조는 보조라고 꼭 씁니다. 기본 세로 갑축. 가로 제목. 자, 텍스트의 방향을 트는 건 어디 가서 한다고요? 홈 탭에 맞춤의 방향. 그리고 저 초록 색깔의 값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제시켜버리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입력하죠. 단가가요? 그림에. 빠져나올 때 ESC키. 차트 영역의 색 변경 후로 수정하시죠. 아까 설명드렸던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색 변경,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는 여기 리버 메뉴일 수밖에 안 된다. 그 중에 색 변경 눌러서 목록의 이름이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 변경색 가로 열고 색부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찾아야죠. 너무 많이 왔네. 목록의 이름 색부라고 확인하시고 클릭. 끝. 저장. 진행이 좀